오늘은 타로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원소의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는 메이저와 마이너로 구성되어 있고, 타로 카드를 구성하고 있고, 타로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도구로 사용하는 게 이 사원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원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단위의 하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세상의 흐름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떤 예측 같은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 있죠. 그거를 네 가지로 나눈 것이 사원소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인간 안에는 이런 네 가지의 것이 같이 섞여 있고 세상은 한 가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섞인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세상이고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려면 단어가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사원소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막 세일러문 보고 빨강만토 차차 막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막 웨딩 천사? 막 이런 것도 보고 하여튼 막 판타지가 나오는 마법 소녀들, 마법을 쓰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런 만화 같은 거 있죠. 거기서 보면 뭐 사랑, 우정, 뭐 용기 막 이렇게 하면서 걔네가 변신을 하기도 하고 세일러문에서는 그 각 행성을 대표하는 여전사들이 막 자기는 어떤 행성이 뭐뭐뭐다 이러면서 그 행성을 상징하는 요소가 만화처럼 특수효과로 막 이렇게 휘리릭 막 이렇게 변신 효과가 나오면서 애들이 어떤 특정한 색깔의 옷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색깔이 상징하는 것도 꽤 중요해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공존하는 세상이고 흐르는 것과 딱딱한 것이 공존하는 세상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만 있으면은 그거는 좋지가 않아요. 나중에 우리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 주실 때 혹은 내가 내 카드를 해석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카드를 6장을 뽑았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원소만 가득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뭔가 컵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거는 좋지가 않고요. 완드가 가득하다? 그것도 좋지가 않아요. 근데 뭐 펜타클이 가득하다? 그거는 또 좋을 수가 있고요. 소드가 가득하다? 그것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은 어떤 돈이라던가 사업을 묻는 질문에서 펜타클이 많이 나오면 그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70에서 100% 정도? 근데 왜 70에서 100% 이렇게 또 편차가 나뉘냐면은 이 펜타클도 펜타클이 조금 있는 게 있고 펜타클이 대박 많은 게 있거든요. 막 펜타클 여왕도 나오고 킹도 나오고 동그라미가 막 10개가 있는 게 나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좋고요. 근데 또 펜타클이 막 3개 나오고 4개 나오고 5개 나오고 6개 나오면 그냥 그저 그렇긴 하지만 당신이 노력한 만큼 아쉽지는 않을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또 나중에 이건 좀 심화 단계의 설명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우리 여러분이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그 사람의 직업이라거나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의 배경 같은 것 그것을 두고 해석을 하셔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타로 카드가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카드들이 모두 나와주어도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어떤 배경적인 한계가 있으면 이렇게 그 카드의 해석을 뭔가 좀 깎아서 이렇게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원소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불에서 물, 동전과 칼 이렇게 차례차례 어떤 키워드와 설명을 한 개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봄을 상징하는 완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열정과 욕망 같은 것을 상징하기는 해요. 의욕을 상징할 때도 있고 뜨거움을 상징하고 위로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말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열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컵과 완드 둘 다 어떤 종교라던가 신비한 기운이 가득한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좀 샤머니즘적인 뭔가 종교 이런 것과 관련이 깊은 카드가 이 불과 물 두 개의 원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불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흐지부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끝맺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좀 사업이라던가 시험의 합격 유무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죄다 완드만 나온다? 이거는 당신은 더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거나 아니면 눈을 낮춰야 된다라거나 죄송한데 당신은 열심히 하지 않았군요. 이런 식의 조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100%는 아니고 항상 우리는 어떤 예외의 가능성을 두고 타로 카드라는 것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로 카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절대적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실전 그리고 심화 단계 돈을 받고 상담을 하는 단계까지 가시면 이게 정말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에이스 오브 완즈는 어떤 설레임을 의미하기도 하고 애정운에서는 두근거림, 상대방에게 끌리는 마음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새로운 대상을 볼 때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호기심과 선망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또 사주에서도 보면은 저는 근데 사주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요. 사주가 너무 어려워서 사주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사주에서도 뭔가 이렇게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면은 이게 연예인 쪽으로 가는 그런 걸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예인하고 무당은 뭔가 한 끗 차이다. 그런 것처럼 불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예술과 종교성, 그리고 직관, 어떤 영적인 감, 신비한 것을 캐치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조화를 상징할 때 이런 카드가 나와줄 수 있어요. 막 옛날 옛적에 뭔가 고대 시대 이렇게 우리가 우가 우가 막 이렇게 쇠 그리고 돌도끼 들고 막 다니면서 수렵이라던가 사냥 활동을 하던 때를 상상하시면서 사람들이 자연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불을 피우고 그 주변에서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뭔가를 기원한다 라는 것을 상상하시면 이 불의 원소가 종교성하고 관련이 깊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코트 카드를 설명할 때 더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드릴 거기는 하지만 이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불의 왕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감수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다라거나 사주, 타로, 막 이렇게 신점 뭔가 이런 거를 막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주의 깊게 막 이렇게 파고든다라거나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화려한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신비한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게 불의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컵의 원소로 이제 설명을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무슨 장 같으세요? 이게 좀 성배를 의미할 때도 있고요. 인간들이 술을 먹을 때 쓰는 술잔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뭔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요. 거기에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재물에 뭔가를 담을 때 쓰는 잔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 잔이라는 게 인간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도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내가 맨정신에 느끼지 못할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게 뭔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가는 전환으로서의 도구로 이 잔이라는 게 쓰인 거고요.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통로를 연결해주고 소통하고 뭔가를 간청하고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게 이 잔일 때도 있어요. 종교의식에 쓰이는 이런 잔이요. 에이스 오브 컵이 그 상징하는 계절은 여름이에요. 이거는 물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늘색, 물, 맑은 느낌, 뭔가 이렇게 여름 하늘의 청명함, 그리고 여름에 내리는 어떤 푸른색의 맑은 비,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연꽃,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연꽃이 있고, 여기에도 연꽃이 있고, 여기에는 산에 살고 있는 신들이 뭔가 산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기운을 이렇게 인간한테 뿌려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 오브 컵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어떤 대표적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예술과 종교이다. 그래서 불하고 물하고 얘는 뜨겁고 얘는 차갑다는 면에서 다르기는 한데 뭔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둘 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예민한 그런 원소들이고 신과 어떤 예술하고 관련이 깊고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좀 이 원소 둘 다 좀 현실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데 얘네가 많이 나온다. 컵이 많이 나온다. 불이 많이 나온다. 이러면은 그거는 좀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늘 예외는 있기 때문에 지금 해드리는 설명은 이 원소의 성격을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컵의 원소가 가장 크게 품고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 종교, 예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컵의 원소가 애정운에 나올 때는 좋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불하고 이 물의 원소하고 닮은 점이 많은데 일단 애정운에서 이 불의 에이스라던가 아니면 물의 에이스가 나오면은 그것은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불의 원소도 그렇고 이 물의 원소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적인 세상 위에서 붕붕 떠 있는 원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요. 둘 다 좀 어떤 똘기라던가 4차원이라던가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주변에 혹시라도 뭔가 예술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지인이 있다라면은 그 지인이 굉장히 남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 다 어떤 좀 사치하고도 관련돼 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잘 휩쓸리는 원소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민감한 원소이기 때문에 실리를 따진다라기보다는 마음을 따지는 원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근데 좀 차이점은 있어요. 불하고 물은 닮은 점이 많긴 한데요. 불 같은 경우에는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여린 면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또 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요하고 의외로 파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막 옛날 말 생각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 중에서 물귀신이 지독하고 무섭다고요. 그 물귀신의 물이
이 물의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원소에는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모든 원소에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요. 어떤 거를 창조한다면 어떤 거를 파괴하는 그런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각 원소는 모두 저마다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역방향을 쓰거든요. 역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것의 정방향이었을 때의 의미, 그리고 역방향이었을 때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역방향과 정방향은 나중에 심화 상태로 넘어가고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나머지 원소들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이거는 이렇게 손님들 나중에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저 뭐 승진할 수 있을까요? 저 이거 시작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막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그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노란색 동그라미, 이 노란색 달고나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좋다. 맛있는 게 많다. 돈이 많다.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해석을 가셔도 돼요. 물론 그 안에서 또 어떤 디테일이라던가 그 손님의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서 뭔가 또 이렇게 수정되어야 할 여지는 있겠지만 뭔가 돈에 관해서 물었을 때 돈이 많으면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의 의미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좋다라고 이렇게 끌고 가셔도 돼요. 리딩을. 그리고 에이스 오브 펜타클의 어떤 상징을 차례차례 읊어드리자면 이것을 상징하는 계절은 가을, 곡식, 과자, 돈, 황금, 기회, 일자리, 수익,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육체라고 해야 될까요? 육체. 이런 걸로 연계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제 상담을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어떤 손님이 연애운을 봤는데 연애운에서 뭔가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잔뜩 나오는데 뭔가 역방향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은 이 손님이 상대방에게 뭔가 선물을 많이 뜯긴다라거나 아니면은 과잉 지출을 그 사람에게 계속 한다라거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뭔가 내 육체를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살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곡식을 먹고 찐 나의 살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정식적인 연인으로서의 약속이 없이 나와 잠자리만 하고 그냥 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그 카드의 배열에서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굉장히 역방향으로 많이 나왔다. 그것은 뭔가 나한테서 돈적인 것을 앗아가거나 아니면 나의 육체를 훔쳐가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뭔가 곡식, 과자 그런 걸로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돈 그 자체. 실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연애운에서 나오면요, 이것도 되게 좋아요. 뭔가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긴다라거나, 좋은 약속이 오간다라거나,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게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원소이기 때문에, 연애운에서도, 그리고 금전운과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은 가장 풍성한 계절이고요. 사람들은 가을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을은 마음이 편해지고 배가 부르고 곡식 창고가 가득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심이 후해지고 넉넉해지고 잔잔한 행복이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 그런 계절을 상징하는 원소가 바로 에이스 오브 펜타클. 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스 오브 소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설명과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연애운에서 나오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운과 어떤 결혼운, 남녀 관계에 있는 그런 이성운을 상담할 때 에이스 오브 소드가 나오면 끝났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를 의미할 때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좀 성과라던가 일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적인 부분, 연구나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 의미해요. 뭔가 이렇게 상을 받는다라거나 내가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다라거나 그리고 이 원소가 상징하는 게 뭔가 검찰과 경찰, 정치, 법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법이라던가 경찰이라던가 정치라던가 이게 평소에 일반적인 상담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타로 리더가 타로 상담을 할 때는 그런 식의 키워드가 나오는 리딩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 뭔가 연인이 헤어지게 된다. 당신들은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리딩의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꼭 염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드가 의미하는 계절은 겨울이고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쇠는 차갑잖아요. 그리고 겨울은 혹독하고요. 그 차갑고 혹독한 겨울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소드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끝을 의미할 때가 꽤 많아요. 특히 실제로 상담을 하면 연애운에서 끝을 의미할 때가 많았고 이별을 의미할 때가 많았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물론 다른 추가 카드를 좀 봐야겠지만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때때로 소드 에이스는 끝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카드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나중에 타로 카드를 한 장씩 한 장씩 설명해 드릴 때 그 카드에 숨겨진 의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이론이라던가 책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전적인 부분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또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진도를 빼면은 차례차례 알려드릴게요. 소드 에이스의 숨겨진 키워드는 끝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타로 카드가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기본 틀을 다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우리 여러분이 나중에 실전으로 가시게 되면 내가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50% 이상 머리에서 비워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의 팁 같은 건데요. 여러분이 내가 내 거를 본다라거나 내가 남의 거를 이렇게 봐줄 때 이 에이스의 카드가 전부 다 이렇게 뜨죠. 근데 그게 뭔가 좀 다 정방향으로만 내가 그냥 카드를 쓱쓱 하고 뽑았는데 다 정방향으로만 이렇게 내장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길한 방향으로 당신의 일과 운세가 흘러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간단한 팁 같은 거였고요. 제가 실전에서 뭔가 직접 체득하면서 느낀 그런 어떤 팁이었었고요. 4원소의 설명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어차피 오늘은 대략적인 큰 기본 틀만 잡아드렸고 나중에 이제 다른 마이너로 넘어가면 또 거기서 디테일한 심화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간략적으로만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역방향과 정방향 이것을 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